예,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2,700선 도전하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지수가 올라서 좋고요. 지수보다는 결국은 이제 종목, 섹터를 잘 공략해야 되는 지금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오후장 준비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대리 오셨고요.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장에 대한 고민들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첫 번째는요, 엔화 강세 불안감보다는 낙폭 과대 효과가 클 것이냐, 시장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네.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우려는 좀 청산된 가운데 다시 엔화에 대한, 엔화가 좀 강세로 가고 있고요. 잭슨홀 미팅도 있고 이번 주에 이슈가 많습니다. 권택중 대리는 어떻게 보세요? 상승 지속 아니면 숨고르기? 일단 이번 주 23일 날 저희 이제 우에다 총재의 저희 특별회의 연설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요. 그 전을 앞두고는 엔화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에 워낙 큰 변동성을 시장에 안겨주었기 때문에 왜 금리 인상을 했는가 그리고 왜 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좀 말해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본이 금리 인상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후에 대해서의 정책 경로는 아무래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얘기들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서 엔화를 좀 더 강세로 이끌 만한 발언들은 아무래도 좀 조심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시장에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 또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엔화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제는 좀 다른 쪽들, 결국에는 이제 올해 가장 크게 남아있는 이벤트인 미국 대선이 남아있죠. 대선을 좀 바라보면서 움직여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물량은 물론 현재도 아직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물량은 어느 정도는 좀 해소는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후에는 엔화 변동성은 조금은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까 가장 주목되는 인물인데, 네, 일본의 BOJ 우에다 총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변수가 좀 하나 생겼어요. 김성규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엔화 또 어제는 우리 원화가 굉장히 강세로 20원 넘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외환시장 움직임과 함께 주목해야 될 변수는 어떤 걸로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자,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거. 우리 코스피가 떨어졌으면 2,440까지 떨어졌음에도 대부분 거의 2,700 근처까지 지금 일주일 대략 7거래일 정도 만에 이만큼 많이 반등을 했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저평가되어 있던 것을 보여줬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오히려 한 번 더 2,900을 넘어 3,000포인트까지 한 번 정도 더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저는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지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가 궁금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일단은 통화를 생각보다 덜 발행했다라는 게 첫 번째. 네. M2가 일단은 낮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에 비했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더 미래 먹거리, 즉 차세대로 있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원전, 자동차, 그 다음 조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전기차와 2차 전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야말로 2차 전지가 들어가기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일단 여기에 비해서 엔화하고 얘기를 좀 하자면은 현재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은 여기서 더 이상 올리는 건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 단지 조금 시간을 좀 더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일본 엔화 추세를 잠깐 보면은 떨어졌다가 다시금 지금 올라간 자리, 지금 146엔이죠. 달러당 했을 때 달러와 엔화가 이 정도가 왔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자리를 대략 한 3, 4개월 정도, 즉 이번에 미 대선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잡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근거 뭐냐면 일본은행발 이 급락 이 갑작스럽게 이런 그 충격이 왔지 않습니까? 충격이 왔던 것이 이틀 만에 정리가 됐다. 자, 여기에서 일단 중요한 거, 일본은행이 일단 당분간은 금리 인하는 조금 신중을 기하겠다. 그리고 왜 올려야만 했는가라는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추후 일본 실물 경제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가 엄청나게 많은 그 외국의 자본들, 특히 그 서방권의 미국과 서방권 자금들이 엄청나게 일본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보다 실물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그래서 엔화 강세로 가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끊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얘기 이제 섹터 얘기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시장 이슈, 환율 얘기를 많이 했고요. 섹터 얘기할게요. 네, 다음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요. 네, 반도체 조정은 매수의 기회인가? 반도체야 우리가 뭐 매일 얘기했잖아요. 오를 때도 얘기하고 떨어질 때도 얘기하고 이제 간밤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시총 2위에 복귀하면서 엔비디아가 최근 며칠 강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SK 하이닉스와 하이닉스 브라더들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네. 김성규 소장님, 이제 반도체주는 그동안 사실 소부장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하고 변동성 컸잖아. 이제 좀 편안하게 다시 살 수 있는 구간인가요? 일부는 들어갈 수 있고 일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자, 현재 봤을 때 HBM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관련된 것들이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자리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목해야 되는 건 일단 삼성전자 향으로 되어 있는 것, 즉 GAA 관련주라든가 CXL 메모리 관련주들이 그동안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는 자리에 일단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두 개의 지류가 있습니다. 시기에서 HBM하고 그 다음에 그 GAA, CXL 이 두 개의 그 테마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반도체 반등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 AI에 대한 거품에 대해서 아직까지 낙관을 하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 왜냐하면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아직 납품 지연이라는 것은 사실 이전에도 납품 지연 때문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던 게 주로 종종 있었던 게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 연말까지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로 2,900 넘어서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위보적 입장이십니다. 권택중 대리는 반도체 지금 타이밍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이요? 네. 지난주에도 조정 시 매수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사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8월 이제 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저희가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여전히 좀 기대의 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엔비디아가 최근에 고점대에서 조정이 급하게 왔을 때 글로벌 IB들이 대부분 또 탑픽으로 엔비디아를 많이 꼽았습니다. 이번 실적에 대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역시나 이제 블랙엘의 이제 뭐 납품 지연이라던가 이러한 우려들은 이미 거의 다 지나간 이슈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여전히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타이트하게 잡혀가고 있다. 여전히 실적이 크게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반도체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슬슬 사람들이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반도체는 늘 사이클을 타면서 움직이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슬슬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그간의 이제 히스토리컬한 자료를 봤을 때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소 내년 여름 하반기까지 중반기까지도 반도체 사이클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올해는 안전적으로 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뭐 기사 내용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하이닉스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항상 하이닉스를 얘기할 때 엔비디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엔비디아를 제외한 M7이죠. 빅테크들 회사들도 하이닉스에 대해서 커스텀 HBM 제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오더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를 준비하고 있고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강세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권택중 대리는 긍정적 시각, 지난주에서 조정 시 매수, 지금도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얘기했고요. 다음은요. 터닝포인트 세 번째 주제는요. 트럼프 우려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는 바닥을 잡고 올라갈 것인가. 국내에서는 전기차 화재 관련된 이슈가 포비아가 좀 있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오늘도 기사가 대통령 본인이 당선되면 $7,500 보조금 없애겠다 이런 얘기 계속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김성규 소장님. 근데 이제 뭐 이런 트럼프 이슈들은 더 이상 뭐 2차 전기차에는 뭐 추가적인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미 선반영 됐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일단 오늘도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을 이제는 폐지하게, 자기가 당선되면 네. 폐지하겠다 공약은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아차, 현대기아차나 뭐 이 K배터리에는 사실은 이 영향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에 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돼가지고서는 지금 혼자서 악전고투하고 있으면서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볼 게 없고, 오히려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새로운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가격도 산데 오히려 품질이 더 좋은 그런 차량을 만들 수 있다는 데 더 포인트를 두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봤을 때 주요 대장주들 쉽게 얘기해서 그 양극재라든가 이런 그 소재 관련 주들은 지금이 내려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매수 찬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자리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자동차 관련된 특히 전고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즉 지금부터 이끌어갈 2차 전지의 3대 그 모멘텀 중에 하나인 전고체는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목해 볼 만한 지금 말씀하신 거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어디예요? 일단 대장주인 삼성 SDI를 비롯해가지고 한남화성이라든가 뭐 이런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바닥을 다지고 지금 좋게 보셨고요. 특별히 이제 전고체 관련주들 추가적인 업사이드 모멘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볼게요. 네. 예, 동해 가스전 탐사, 소위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다시 들썩들썩 하는데요. 주관사 입찰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팩트를 잘 체크해야 됩니다. 내용을. 그러니까 주관사? 이거 그러면 이게 공사하고 이제 파는 주관사야? 그게 아니고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부가 글로벌 석유회사나 이런 기관들에게 투자를 요청을 이제 설명을 한 모양이에요. 투자하려는 이제 투자사를 찾겠다는 건데요. 이게 요 다음 달이라는 건데 권택중 대리님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여기서 외국 기업들도 투자를 하겠다. 외국 뭐 메이저 업체들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수익성도 있어 보이는 건데 뭐 입찰은 했는데 시들하다 이러면 사실은 이 탐사 가능성이 좀 낮아져서 좀 막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뭐 국내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외국계 이런 뭐 오일 업체들, 뭐 개발 업체들의 참여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꼭 뭐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의지를 좀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단순하게 이제 국내 기업들만으로도 물론 국내 기업들도 역량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해외에서 이제 좀 대규모 거대한 업체들이 어느 정도는 투자가 좀 들어와 주고 그렇죠. 지분을 태워줘야 최선성이 있다는 게 입증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예. 어떻게 보면 좀 반증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포인트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난달부터도 계속 이제 석유공사가 로드쇼를 좀 다니고 있죠. 지금 로드쇼를 다니면서 네. 뭐 다양한 이제 뭐 석유 메이저 업체들 미팅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지금까지도 한 번씩 이렇게 새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적극적이다. 따라서 이것은 있으면 좋고 정도가 아니고요. 꼭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제 시출해서 무언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료가 계속 살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있는 타임라인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8월 마지막 주에 백스코에서 세계 지질학회 대왕고래 특별 세션 내용으로 지질 관련된 교수진들, 글로벌 석학들 모여서 세션이 하나가 있고요. 넷째 주에 동시에 로드쇼가 또 종료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 기업들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 확정적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윤곽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8월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 주까지 해당 이벤트가 이제 두 건이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은 충분히 확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부터는 국내 기업들이 저희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광고 관련돼서 다양한 이제 데이터들을 열람할 수 있는 게 10월부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가적인 일정들도 남아 있는 만큼 네. 올해 내내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충분히 좀 매매를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정부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업체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뉴스플로우에 가장 네. 좀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기승전 관련 종목이잖아요. 관심 종목이 어떤 게 좋게 보시는지 그 중에서. 결국에는 이제 시총이나 사이즈 면에서는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움직일 네.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시추 관련돼서 화성 밸브라든지 다양한 이제 시추 관련된 프로세스에 투입될 수 있는 기업들 한 번씩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역시나 중심에는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해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 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내용들을 이제 정확히 보세요. 제목만 보면 아까도 뭐 시추하면은 뭐 외국 업체들이 와서 시추하는 거야. 이제 그게 아니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뭐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걸 좀 보시고요. 그런 걸 잘 설명해주는 전문가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요. 네, 오후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보겠습니다.
권택중 대리는 8월 13일 날 이수페타시스를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이수페타시스 강하고요. 그때 비하면 두 자릿수로 지금 올라서 기판 업체들 잘 가고 있고요. 네,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은 태성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죠. 네. 예,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재료가 좀 붙어서 강하게 좀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태성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기대감이 있는데요. 하나는 신사업인 복합 동박, 그리고 또 하나는 글라스 기판 관련돼서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전기차, 반도체 이 양쪽 모두를 가져가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 받고 있는 복합 동박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7월 19일 날 이제 중국 CATL 전기차 셀 업체죠. 여기와 장비 공급 벤더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비아디라던가 국내외 전기차 업체들과도 설비 공급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복합 동박이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화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합 동박이라고 하는 것은 필름막 양쪽 표면에 구리를 도금해가지고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런 셀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원가도 기존의 제품보다도 좀 더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지금 태성의 주가가 단기에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도 영업이익 27억에 매출액 146억, 전년 대비해서도 성장한 실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실적과 함께 성장하는 재료가 있다. 이런 종목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에 접근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가 수준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다른 코너에서도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좀 깊게 얘기한 바가 있고요. 태성이고요. 김성규 소장님 관심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화성 밸브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뭐 다른 분들은 뭐 성광밴드나 다른 거 좀 더 안정적이면서 강하게 가는 걸 원하지 않느냐 이런 네. 분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저는 요거는 좀 단기로 해가지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위주로 해서 한번 이 보겠습니다. 동해가스전 관련된 네, 그렇습니다. 저기죠? 네. 대왕거래 프로젝트. 예, 예. 네, 일단 중요한 거는 가스전이라 들어갔다 그러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그 각종 그 원자재, 부자재, 즉 피팅 밸브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각종 배관 부자재들이 들어가는데, 네. 여기에 대한 가장 그 정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하고 이제 디케이락하고 두 개가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디케이락은 조금 이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화성 밸브 쪽으로 더 보게 되었고, 우선 그 대왕고래 관련된 프로젝트에서도 분명히 이제 가스 관련돼 있는 배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LNG 배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부식성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 글로벌 피팅에서 요거에 대한 걸 갖출 수 있는 게 딱 세 회사인데, 딱 세 개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화성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을 그 가스 시추 주관사 관련주로 일단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차나 원전 관련주로도 사실 좀 볼만한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까지에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는 단기 차익으로 일단 잠깐 보고, 만약에 고점을 돌파한, 즉 14,000원 돌파했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지켜보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화성 밸브를 관심주로 김성규 소장님 말씀하셨고요. 우리 에너지 전문가께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어떻게, 오늘 종목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은지 간략하게만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이게 그 스케줄성, 즉 일정 매매에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여기에서 좀 더 이 그 뭐랄까요,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붙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인 접근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걸 오래 들고 가는 것은 어렵다. 요거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고 변수들이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대형거래 프로젝트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네. 뭐 훅 10% 올랐다가도 뭐 비실비실 조정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군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네. 오지장 터닝포인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진 투자인권 서울 WM 권택중 대리,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